수다 북한 수다 114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 탈북을 할 때 누구나 이렇게 꿈꾸는 삶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이 물건만큼은 한번 사서 써봐야겠다. 이 물건만큼은 꼭 한번 가지고 싶었다.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탈북자분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자동차를 많이 사세요. 월부가 됐든. 근데 통일이 되면 그 차 몰고 고향에 가고 싶어서. 맞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간다 플러스 고향에서는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은 깜짝 놀라요. 오, 막 근데 북한 사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저희 어머니가 1950년생이거든요. 북한 원송에서 사셨잖아요. 네. 학교 나가지고 원송이란 게 탄광이다 보니까 매일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되고 석탄찜을 탄광에 가서 재워야 돼요, 등짐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이 그거였어요. 차 하나 있는 거 집에. 그러니까 차도 일반 차가 아니고 트럭. 뒤에 큰 트럭도 아니고 큰 트럭도 아니고 조그만 반 트럭 있잖아요. 이거 매지차고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어떤 땐 가면요, 나무찜을 이렇게 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석탄찜을 지고 언덕 올라서 집으로 올 때마다 항상 엄마가 옆에서 그랬어요. 평양에는 차도 많다고 이렇게 찌뿌차 있는데 뒤에 요만한 칸이 있는 차인데 그 차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차 일본산 이수수 차가 석탄나무 집 있다고. 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화순 씨네는 진짜 계급적 번성은 변하지 않네. 저봐 꿈을 꿔도 말이야. 양경 차를 북한에서 말도 안 돼.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저 부자들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지 말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러니까. 안 먹고 아껴서 저축하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남이 먹을 때는 안 먹고 아끼고 전략하고, 남이 잘 때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그렇죠. 아,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셨네요. 저희 어머니 항상 저희한테 그런 교육을 해요. 계급적 권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욕하면 안 된다고. 너도 잘 살고 싶으면 아껴 먹어라. 저축해라. 아, 그러니까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살았지? 북한의 이제 그 유일상책의 그거는 사회주의 이론은 그렇게 물질에 대한 부의 인식이 아니라 내 것이 없고 당에서 하나를 하라면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하는, 오직 당가 주령에 충성하는 하란 대로만 딱. 그것만 알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바치라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자고 해서 나의 그 부를 살찌우는 그거 용서가 안 된다. 나라를 살찌워야지. 나 지금 승근 씨 얘기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 갑자기.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 딱 하는 말이거든 지금. 두 개 하고 싶어도 하나만 해라. 그래서 두 개를 했더니 일당 1,000원씩 주고 컴퓨터 닦는 거 시켰어요. 월급이 1,800, 2,300인데 북한에 살 때? 예. 일당 1,000원씩 주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거 보고 현대모심이라고 해요. 현대모심. 알바보. 근데 이걸 하니까 노동력 착취죄. 야, 노동력 착취죄. 아니 그러니까 시켰다고. 네. 월급 훨씬 더 많이 줬는데도. 그러니까 왜 노동력을 착취했냐? 남의 노동력을 돈 주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게 있을 수 북한법이요? 없는 양식으로 아니, 일을 시킨. 돈을 안 주고 시켰으면 이게 자본주의 양상이야. 돈 많이 주고 시킨 거잖아요. 아니 이건 자본주의 돈 양상이라니까요. 주고 시켰으니까 더 문제인 거지. 돈 안 그렇지. 주고 시켰으면 오히려 사회주의적인데.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양상대로 한 그게 거예요. 몇 년 사회주의에 맞지 않는 방식에. 나는 탈북을 할 때 내가 가면 차를 가진다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설마 어떻게 차를 가지랴 진짜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가면 일단 목숨은 건지겠구나. 굶어 죽진 않겠구나. 목숨은 건질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비웃으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자마자 살아남는 방법은 현지 여성을 꼬셔가지고 빨리 결혼하는 게 진짜 역시 저 그렇다고 역시 아니야. 이제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잘했어. 솔직한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거든. 맞는 말이에요. 우리 요즘 그래서 네.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진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랬어요. 어쨌든 가면 무사하겠다. 일단 무사하겠다 이 생각으로 하나 왔지. 성씨 말이 맞아요. 탈북하는 그 당시에 그 살기 위한 생각만 하지 그때 벌써 가서 난 뭘 하고 이 설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탈북하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살아서 거기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중간쯤 왔을 때 두려움, 거의 다 와갈 때 두려움이 내를 진짜 이렇게 오는 걸 환영해주고 어떻게 용서해줄까, 받아줄까? 아. 요거 두 가지. 그게 이외에는 차이가 나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나하고 좀 하선 깜도강했으니까. 좀 비슷한데 우리는 국경이니까 중국이 보이잖아요. 저는 항상 밀수를 했으니까 물동량이 있었어요. 이제 하선 씨 어머님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 중국의 통통이 통통통통통통 하고 가는 게 개닌기가 여기를 말하면 경옥이 비슷한데 경운기. 야 저거 밤에 가서 한 대 껌채왔으면 네, 그러면 내가 저 뒤다가 등에다가 50kg짜리 배낭을 안 메고 이거 다녔으면 좋겠다. 50kg요? 저 60kg 메워주면 가요. 진짜라네. 메워는 오, 야. 사람이 이렇게 이만하게 걸어가요. 저게 어떻게 짐이 간다. 아이 저 발도 안 보여. 사람이 다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그게 말이 배낭이지 마대 배낭. 근데 누군가 매주면 되고 그리고 또 노하우는 뭐냐면 높은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쉼터가 돼요. 그럼 바위다가 짐을 딱 걸쳐 나는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만 굽히면 저 65kg까지면 이마기 저짝 갈아요. 예, 저 이제 오리오리 해도.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저 경욱이 한 대 껌쳐 왔으면 얼마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이제 성근 씨는 우리를 받아줄까? 천만에요. 저는 야 이제 우리 가면 막 꽃다발 흔들고 비행장에서 막 내 말했잖아요. 대가리 없는 공작을 그 헛가다스며 다니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데요. 오픈카를 타고 다니리라. 돈 억수로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는 집이람 주고 했는데 현실은 다르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탈북자가 1년에 몇 명 안 되니까 몇 억을 줬대요. 네, 그때는 좀 많이 줬을 것 그때 같아요. 돈으로 몇 억이면 지금 네. 까무라 진짜. 우리 300 줘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300만 원. 그것도 브로커비 250만 제끼고 나면 50만 원. 남는 게 없더라. 네. 원래 열심히 살아야 정부에서 그래도 처음에 잘 살고 나오는 있어요. 어떤 처음에 생각이 나오는 있어요? 돈은 뭐 예? 어떤 저요? 생각이었어요? 저는 탈북할 때 그러니까 그게 두만강인 줄 모르고 건넜어요. 누굴 따라서 건너다 보니까 장사꾼 따라서 네. 건너다 보니까 이게 두만강인 줄 모르고 건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국 조선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중국인 줄 몰랐어요. 저녁밥을 차려주는데요. 상다리 부러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북한에서는 입합 먹는 집이 쉽지 않거든요. 거기 입합에 돼지고기 무까지 해서 뭐 갖가지 나물 겨울인데 막 가지볶음 막 이런 게뭐 깐도프 막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거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고 물어봤더니 뭐 그래요. 이렇게 깐도프를 뭐 이렇게 파 넣고 된장 넣고 뭐 이렇게 말아서 먹으래요. 맛있다고 먹었어요.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갈 때 제일 신기했던 게 강아지를 보통 키우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강아지를 둬요. 네. 신발 벗는데 이렇게 강아지 밥을 이만한 그건 그릇에 북한이고 중국은 그게 안 하. 그게 안 하. 중국인데 그랬었어요. 국경연소는 조선족들이 사니까. 그냥 이게 북한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어요. 잘 구분이 안 어디 된다. 건넜었어요? 거기가 어딘가 무산 쪽이에요. 아, 그 저기 예. 부산 건너. 근데 그 이만한 대야에 강아지 밥을 줬는데 아무것도 이팝이 하나 가득 있는 거예요. 강아지 밥에 이팝이 하나 가득. 야,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네. 이팝을 개한테 준다는 거는 이거 뭐 진짜 부잣집도 그런 부잣집이 상상도 안 되거든요. 거기서 또 걸었어요. 저는 개가 이팝을 먹다니 이건 내가 뭔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하고 한참 빌다 봤다니까요. 그걸. 근데도 이팝이 맞아요. 이게 신쌀밥인 거예요. 그때도 그게 중국인지 파악을 못했어요. 못했지. 아니 내 나는 국경연소는 완전히 서가서 북한하고 별로 완전히 집들이 브로커가 석에서 데려가는 별로 거지. 차이가 없더라고. 이게 조선족들 집에 가면 다 몰라도 그거 하나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태동이 초성화를 걸었다니. 안 건지도 그 집은 안 걸었어요. 안 건지도 많아.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무 놀랐대. 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요. 샤워를 하는데 샴푸를 줘요. 우리는 비누로 머리를 감잖아요. 이만한 세수비누. 네, 전진비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전진비누, 전진표비누. 네. 그게 완전 근데 인기예요. 여기는 샴푸를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 물 같은 거, 액체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머리를 감으래요. 향도 너무 좋은데 이게 뭔가고 그다음부터 의심했어요. 써봤나? 이게 뭔가고 자꾸 물으니까 중국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요. 내가 이거 굳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중국이라면 분명 나는 반역자인데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 중국에 데려왔는가 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 된다고. 네가 돈 벌고 싶으면 돈 벌러 나가고 네가 돈 벌어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만강 건너가가지고.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돈 버는가? 야,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돈 번다고. 알겠다
있다고. 얼떨결에 탈북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무서움도 있지만 워낙에 간통이가 좀 이상했구나. 무서움도 있지만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그걸 꼭 파헤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 한 대도 입합을 주는 나라인지. 네. 북한 사람들은 강내 죽물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얼만큼 뭘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개가 입합을 먹고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몰라. 새끼가 입합을 먹고 네. 저는 그게 되게 중기 들어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몰라수다 북한 수다 출연했었던 백요셉 씨가 예, 예. 대한민국에 와서 뭘 보고 제일 놀랬냐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강아지 장례식장이 있어서 아니 이놈의 나라는 아니 돈 쓸 데가 없어 이런 데다가 쓰냐고 맞아. 또 화가 났대요 화가. 예. 진짜 있어. 아니, 진짜. 아, 있어. 한 60만 원이야. 전 지금도 개 이쁘게 파마시켜주는 걸 보면 질투가 나요. 10만 원 넘어요. 10만. 걔 머리 감은 거 10만 원. 걔 호텔도 있어요. 걔 미용도 해줘요. 그러니까 예, 색감도 그게 지금. 저는 질투가 난다니까요. 그 아니, 강아지 보면. 요셉 씨 얘기는 너무너무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선 사람도 막 굶어 죽는데 공감해요. 여기서는 예. 공감하세요? 공감하죠. 제가 일하는 가게에 푸들이 있어요. 네. 이름이 꺼버린데 머리 한 번 깎아 오는데 아 이거 어디야? 10만 원이 넘어. 모여가고 한 번 하는데 한 7만 원이 돼. 네. 아 요새 애견 뷰티 사업 이거 확 뜨고 그거 있어요. 뭐, 먹다가 뭘 주려면 주지 마세요. 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개도 내가- 개도 사료 먹던 것만 그래, 내가- 먹어야지. 오늘 딱 제 옆에 와서 왔거든. 야이 개새끼야. 저기 가. 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지 그냥 북한 잡아먹은 지 옛날이 가. 그치. 그 내가 걔를 싫어하는 거 가게 주인이 싫어해요. 아 이거 손님이 뭐 그러니까 일하는 가게에 걔가 있다는 것부터 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뭐 걔한테 온갖 종성을 식구죠 식구. 어. 사람한테 좀 저렇게 해봐. 사람한테. 아, 제가 웃긴 게 그래요. 웃긴 게 욕을 하니까 상처받더라고 걔가. 나 잠깐. 걔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욕하니까 이게- 가슴 하고 있더라고 우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 이게 인간 중심의 뭐 어쩌고 저쩌고 사회주의 뭐 북한에서 뭐 이랬었던 건데 또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 뭐 개하고 인간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나라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꼬리를 흔드는 펫 네. 개나 고양이 이런데 그 이제 정서를 느끼는 사람을 보면 참 아닌가 싶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근데 키워보면 정의된. 키워보면 그게 이해돼요. 아 저도 개는 북한에 있을 때 개 좀 키워봤죠. 개 키웠다가 수가 잘 커서 미안해. 그러면서 먹고 식용으로. 또 먹었어요. 네, 네. 식용으로. 먹고 이게 잘 먹. 네. 저는 애완용개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있었는데? 북한 평양에서는 그 애완용개 한집 바람이 불어가 쫙 하다가 그 뉴스에 딱 하나 광영화로 나왔거든요. 애완용개의 그 침에서 나오는 예, 그게 무슨 뭐 바이러스가 네, 뭐 그거. 어쩌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먼지. 특히 애기 있는 집들에서는 참 침 이게 임산부 개털. 네. 임산부한테는 어떻게든 해서 광용화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싸그리 전멸했어요. 그다음부터 그 애완용 개 보신탕 집이 나왔는데 곰 애완용 개로만 딱 해서 곰에서 토끼곰처럼 이제 곰을 해서 파는데 7,000원씩 했어요. 7,000원. 7,000원이면 그때 금사로 꽤 가격이 되잖아요. 아무나 못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는 남북이 사람들이 차이가 달라요. 여기 제가 그걸 좀- 네, 아니 생명을 사랑하는 예, 생명을 거지. 사랑. 저희는 개를 사랑해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한 해 똥개를 2마리 길렀어요. 강아지 농촌장에 가서 와서 저희 아들이 개를 차지도 못하게 개를 차면 제가 아들을 찼어요. 그 정도로. 근데 왜 찼냐면 잘 길러야 가을에 팔아야 나무를 사서 겨울을 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랑을 했어요. 아. 예. 식용으로 아유. 팔려고. 예, 그래야 이게 제가 돈을 그- 버니까. 모든 것은 지구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복무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사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 또- 모든 것은 네. 우리 인간들이 창조한 것이고 그럼 개는 인간에게 이바지되고 인간의 생활 증진의 귀여움의 대상이 돼야지 개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아닌가 싶다 하는 거죠. 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과연 지구가 인간만의 것이냐? 네, 물론에 그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는 건 많죠. 사실이에요. 많죠. 예,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데 아무튼 그 모기 사슬. 아니 그러면 아무튼 사람이 굶어 네. 죽는데 개한테 너무 많이 정성을 들이는 거는 좀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살- 아니 사람이 제가 나가서 충격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북한을 나와서 가장 충격되는 게 개, 어떤 나라는 소, 네. 뭐 어떤 나라는 무슨 뭐 먹지 말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다른 건 돼지고기 먹어도 문제가 안 돼. 돼지고기 먹었다고 해서 삼겹살 맨날 먹고 집에 들어가면 개는 막 이래. 그 고기나 이 고기나 뭐 북한 사람. 어떤 고기는 먹어도 뭐 괜찮고 네. 어떤 고기는 짐승이 거고 먹으면 이슬람에서는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네. 그거는 돼지고기가 고기 중에 이제 부패 속도가 제일 빠르대요. 그건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돼지를 잡으면 이게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못 먹게 막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에서는 소를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쪽 지역의 소는 힘이 세가지고 죽기 30분 전까지 풀 파워로 일을 한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고프다고 잡아먹어 버리면 농업 생산력이 너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랑. 예, 그 소똥이 되게 유용한 이 땔감이래요. 왜냐면은 니탄이. 북한에서도 그래요. 불을 딱 붙이면은 이 화력이 일정하대요. 니탄. 그러니까 예, 뭐 양에 따라서 막 이렇게 확 불길이 올라갔다 네, 죽거나 네,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경제 생활 자체가 마비가 되니까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막아놓는 거죠. 근데 니가 캐나다 갔을 때 보니까 네. 개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 개 소리만 꺼냈다 치면 아 그래가지고 전남이냐로 취급당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캐나다에 한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보신탕집이 있어요. 근데 개를 파는 건 아니고 개와 비슷하게 생긴 이 여우과의 코요테. 근데 요게 맛이 제일 비슷하다 그래서 코요테 탕을 판답니다. 캐나다 가니까 사람이 쓰고 사는 그 이튼센터보다도 더 큰 백화점들이 네. 그가 맘먹는 백화점들이 어디 가나 지금 우리 그 여기 그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그 GS 샵이야 네. 뭐 무슨 세븐일레븐 뭐 많잖아. 개샵이 그렇게 많아요. 애견샵. 네. 그 펫푸드 샵이라고. 제가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좀 더 정착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이 아직 이게 여기서 그걸 뭐 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거 보니까 뭐 이뿐만 아니라 아직 여러 개 있다는 소리겠죠 아직도. 그런 거는 실제로 예, 그게 뭔지 몰랐을 때는 미국에 유학 가서 그거 사서 끼니 대신 먹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 사람 거보다도 더 존경하게 다 맛있대요. 예, 더 바이러스 뭐 이런 거랑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근데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약간 부작용이 있답니다. 소변 볼 때 한쪽 다리를 든다는 얘기가 먹지 말아야 되겠네.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저도 자, 화장실에서 한국에는 네. 어떻게 왔어요? 아 저요? 한국에. 말할 때 조심해야지. 말하다가 강아지 이야기 너무 저기, 집중하니까 아니, 좀 빠져. 네, 그러네. 네. 잠시만요. 왜냐면 저희가 또 이렇게 말하면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고 넘거요 왜냐면 이제 백효섭 씨가 네. 탈북자잖아요. 저도 처음에 완전 놀랐어요. 이게 개 같은 세상 아니야? 이랬는데 제가 텔레비 프로그램 동물농장이라는 걸 애청하면서 그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숱한 사람들이 막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그걸 주는 걸 딱 볼 때 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걸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성경수가 말 생명체를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지금은 좀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동물농장을 보고 제가 좀 변했어요. 북한에도 옛날 할머니들은 되게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집들이 많았어요. 10년씩 고양이 같은 이렇게. 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반려자로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른 집에 분양하고 그런 할머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 때 다 먹었어요. 그 고난의 다 해군 없어. 때는 그냥 사람은 그때는 다 그냥 뭐 움직이는 건 다 잡아. 근데 네 발 달린 건 네 쥐도- 발 두 발 쥐도 달린 건 잡아먹어요. 쥐도 잡아먹었길래 뭐. 근데 한국 어떻게 왔냐고. 한국 중국에 있다가 조선을 했었잖아 일하면서. 아니 근데 한국 와서 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왜 보냐면 여자들은 나는 가서 다 한국 남자 결혼은 여자. 결혼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진심으로 아니 그게 왜 얘기할까요? 말이 안 안 됩니까?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큰 남자가 없어요. 있는데 입이 없어요. 진심으로 말하면 네.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돈이 네. 제가 중국에서 일하면서 조선족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조선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 나가서 한 3년, 7년 동안 일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집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 엄청 중국 많아요. 사람들이, 중국에. 중국 사람들. 중국 조선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최고 부자예요. 막 집을 2채, 3채씩 가지고 한국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가게를 차려요. 뭐 옷가게든 식당이든 식당도 사고. 예, 맞아요. 딱 해요. 그러면 농촌에서 서로 밥 깔고 맨날 김을 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부자가 돼요. 한국에 한 3년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봐왔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그래서 계속 한국 가고 싶었는데 한국 가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올 거다.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살던 북한에 다시 들어가던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마음을 실제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 제가 했던가요? 그 중국에서 회사에서 한 3년 일하면서 예, 제가 예, 엄청 친구가, 많은 네. 돈을 모았어요. 중국 돈으로 그때 거의 10,000원 되게 모았거든요. 엄청 많다 그래서 나 진짜 많네. 그때 너무 많아요. 시골집이 좋은 집이 가수원 한 200도로 있는 큰 그런 집이 한 평수로 하면 1000평 한 500평 되는 집이 3만 원 했으니까 그게 엄청 큰 돈이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그런 돈 벌었다 하면. 근데 그 돈을 동생들한테 보내려고 브로커를 막 찾던 도중에 이 브로커가 나쁜 게 중국 조선족이잖아요. 내 손에 돈이 딱 있다는 걸 알고 이 돈을 뺏으려고 그다음부터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나는 조건이 신고한다. 뭐. 나는 조건이 위험하겠지. 이 돈이 내가 모은 이유가 북한에 있는 동생들한테 보내서 걔네들이 굶어 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니까 꼭 나는 이걸 동생들한테 보내야 된다. 그 누구든 내 동생한테 이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내 이 돈의 절반을 주겠다. 나는 그거였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찾지 말라. 내가 갖다 주겠다. 근데 그러면 나한테 믿음을 줘라. 뭐 어떻게 가진 거야?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괴롭혀서 하여튼 그 사람하고 엄청나게 이런 그게 집요하더라고요. 갈등이 생겼군요. 예,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돈이 있고 북한 사람이란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도 해주면서 막 계속 따라다녔었는데 그래서 끝내 그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10,000원을 다 줬어요. 10,000원을 다 주고 수수료 절반 가지라 하고 북한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으면 보통 그걸 갖다 줘요. 증거물을 가져오거든요. 뭐 사진이라던가 편지 한 장이라도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이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동생 만났다. 돈 줬다. 그리고 나보고 일이 다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언니 사진이라도 한 장 들고 왔으면 내가 그렇죠. 맞다. 네. 이게 만나기는 했구나. 예, 이게 네. 큰 돈이거든요. 나는 정말 전 재산을 주면서 갈 때 그렇게라도 그 증거 하나 가져라고 말을 해줬겠죠. 예, 했는데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막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이런 가전 수모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예, 그래가지고 탈북할 결심을 했어요. 뭘 다시 아니, 보고 다시. 한국 가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가서 돈을 다시 벌어가지고 나와서 북한에 내가 다시 들어가던 아니면 중국에서 북한 들어가기는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 동생들이 아니면 북한에 들어갈 생각 일이 하지도 없죠. 않아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가려고 선을 계속 찾았어요. 선을 계속 찾다가 딱 걸려들은 게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외할아버지가 다 몰람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회사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명함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런 명함이 한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10대장인데 드셔가지고 딱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 다니는 선생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아차, 이 선생님은 찾아줄 수 있겠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 선생님은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나 봐요. 아, 할아버지 이름이 뭐 나이가 얼마 하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있대요. 오, 어떻게, 네. 예. 대한족십자 뭐지? 대한족십자. 이 네, 부분도 대한족십자. 처음, 네, 이런데. 거기에다가 할아버지가 이산자가족 등재를 하셨대요. 이야. 거기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큰 외할아버지니까 네. 친외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이 맞으면 분명 맞다. 우리 할아버지가 맞다.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자기가 전화번호 주겠으니까 할아버지랑 전화 통화해보래. 와 대박. 그래서 그 다음날 할아버지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뭐라고 그러세요? CCTV 할아버지가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저 이름이 유하선입니다. 너 근데 어떻게 중국 나왔니? 그래서 저 이렇게 맨날 굶다가 배고파서 중국에 돈 벌러 나왔습니다. 그래 참 안 됐구나. 근데 내가 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 간다 하면서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네가 내 손녀가 맞다는 뭔가를 가지고 와야지 내가 널 중국에서는 믿어주지 그럼요. 중국 땅에 앉아 있으면서는 그 증거물을 손에 줄 수가 없죠. 저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제 손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미 다 북한으로 보냈으니까 저는 지금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또 전화 오고 계속 전화.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급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또 전화 오셨어요. 가져왔냐? 해서 그 다음에 얘기했죠. 사실은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서 3년 일했는데 돈을 지금 다 이렇게 날라버리고 지금 이 돈이 동생들한테 갔는지 날라버렸는지 너무 속상해서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돈이 있어야지 저쪽으로 사람을 보내겠는데 못 보낸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너희 고향 주소 적어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적어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 그때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넘어오면서 루트가 있었나 봐요. 우리 집에 가서 사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야, 이거 무슨 첩보 영화 같은 얘기가, 네. 그래가지고 네. 저한테 그 사진을 팩스로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의 증거를 할아버지가 저한테 준 네. 거예요. 거꾸로 됐네.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집에 있던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할머니 네. 사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들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게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잖아요. 할아버지 사진은 하나도 없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언니랑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할머니 맞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가 내 손녀가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면 한국까지 데려다 주겠다. 근데 저는 저 한국에 안 갑니다. 한국에 간다 하면 돈 벌러 가겠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애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300만이 탈북해서 헤매고 있다는 걸 좀 몰랐어요. 전 그냥 제가 북한에서 한두 명에 속하는 줄 알았어요. 그 황장님 선생님처럼 한두 명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할아버지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아 때문에 한국으로 나왔고 그 중에 내 손녀가 지금 중국에서 똑같이 20몇 당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손녀한테 구원의 속기를 내밀었는데 이놈의 손녀는 지금 그래서요? 엉뚱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랬어요, 할아버지한테도. 저는 한국에 가면 돈 벌러 그 가겠습니다. 생각이 한국에 와서 변했을 거잖아. 아니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돈 벌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돈을 보냈네. 할아버지가 딸랑 돈을 10만 원 보내더라고요. 한국 돈. 그래서 안 받았어요, 저는. 어땠어요? 많이 보내면 안 오지. 맞아. 네. 아, 그래서 안 주신 건가? 조금 안어야 오죠. 이거 와서 정해 사람이- 탈북자 하도 대상에서 사람이 한다고. 돈을 탁 쥐는 순간에 모든 게 변해. 맞아. 딱 8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8만 원을 보냈는데 그 중간에서 그 돈을 다 유실할 때까지 아니, 그리고. 로자만 딱 보낸 거. 그리고 큰 돈을 보내서 그게 손녀한테 100%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가요? 중간에 누가 또 네, 뜯어낼 만나지 수도 있고. 못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돈을 보냈다가 지금 어디로 저 아리랑곡에 넘어간 판인데 아, 저는 할아버지는 웃기죠. 한 달 월급, 평생을 한 달 월급도 저는 그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가지고 장난치나? 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 생각을 딱 읽으신 것 같아요. 얘가 한 대한민국을 평생을 사신 위해서 분인데. 여기 와서 편안하게 자유를 찾아서 살 애가 아니라 오직 북한에 굶어 죽는 그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 애로구나. 이걸 딱 느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 그냥 돈만 있으면 두루 갈 애로구나. 그걸 아셨나 봐요. 일단 한국에 오면 안 가는데 네. 이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눈을 틔워주신 거야.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한국에 오기 힘들었을 아, 근데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떠날 때 솔직히 남한을 타켓으로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여기까지 올 생각을 못 하고 중국에 8개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한국에 오고 싶었냐면 말을 모르잖아요. 숨어 살았는데 중국에서는? 제가 하루는 너무 세게 아팠어요. 그래서 약국이라고 플러스 빨간 표식을 해서 무작정 찾아 들어갔는데 말을 몰라요. 그래서 그 중국 판매원이 스마 이러는 거를 속으로 지금 여가지고 이 쌍년이 아파 죽겠다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줌이 여기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도통 도통 두통. 이거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보고 그러고 니 나래마 어디 사람인가 그래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입을 보고 갑자기 북한 사람이라 하면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한국이 잘 사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막 이루고 제가 또 사람이 말이 통하지 못하면 가운데 피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오고 싶어 했어요. 예. 성욱 씨는 처음부터 여기가 행선지였어요, 한국이? 그건 나야 뭐. 나는 굉장히 스마트해가지고. 그래 아니야 남자들은 무조건 한국이야. 중국에서 재밌었네요. 베개 못 나니까. 아니. 스마트하긴 했더. 맞아요. 자, 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만났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탈북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저는 오직 그 붕 떠 있었어요. 그래. 19살의 부모 잃고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외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살았는데 드디어 친척이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간다. 저는 한국에 온다는 개념보다도 그냥 엄마가 없으니까 그 엄마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저는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빨리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할아버지.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났는데요. 이게 브로커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저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요. 대사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사람 보낼 테니까 따라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믿었죠. 그래 할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니까 가야지. 웬걸요. 산을 넘고 막 그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에 국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산을 2-3개 넘어야 돼요. 강 건너고. 그래야지 그 국경을 넘을 수 있거든요. 개가 막 마을에서 개가 막 왕왕왕 짖어대는데 우리는 막 수풀을 헤치면서 거길 걷는 거예요. 저보고 여기는 불법이니까 무조건 소리 내지 말고 누가 오면 그냥 냅다 뛰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가든 마을 찾아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할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성공적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저는 길 떠날 때 항상 행운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두만강 건널 때도 이게 두만강인지도 모르고 기뻐서 건넜고요. 옛말 듣는데. 네. 아주 운이 좋구나. 네. 아마 그래. 옆에 같이 갔으면 막 속 터졌을 것 같아 막. 네, 진짜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둔한 게 여기 와 있는 범죄. 사람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면서도 저는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산골에서 얼마나 불쌍해서 옷까지 다 벗어주고 던지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살아 계셔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비행기 딱 내렸는데 공항에서 할아버지가 아유 우리 자식아 그럴 줄 알았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그 트럭 같은 차 있잖아요. 그걸 몰고 트럭? 버스인데? 버스.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봉고차. 봉고차 비슷한 거 8인승, 12인승. 12인승. 네. 그걸 태우고 우리를 국정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옛날엔 그랬나 네. 보다. 언제 오래되잖아요. 몇 년도인데? 언제 오래됐잖아요. 5년도니까 2005년 10년 됐잖아요. 근데 그 공항에도 딱 내리자마자 우리를 창문이 없는 독방에다가 활 집어넣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랬어. 그리고는 기다리래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안 하는 거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때 누구 때예요?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누구지? 2005년 김대중 대통령 때죠. 노무현 대통령 때구나. 노무현 대통령 때. 네. 10년 전이구나. 2005년이면.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 갔다가 우리는 안 그랬어. 더 완전 날 까무러치게 하는 맞아, 거는 그래. 복도가 이렇게 있고요. 양쪽 복도 양쪽으로 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복도 나가면 이렇게 문이 있고 거기를 열쇠를 척 잠그는 거예요. 네. 잠그고 우리를 복도에 들어가라 하고는 각 방이 있는데 이 각 방문도 다 잠겨 있어요. 열쇠를 다 잠갔어요. 그리고 한 방문을 열더니 여기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내 보기엔 정보가 다 다시 넘어갔을 것 같아. 왠지 탈북자 정보, 그때 당시 탈북자 정보는 다 넘어갔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언니 그런 둘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 보고 보면 언니 우리를 왜 이렇게 죄인처럼 가
잠 가다 놓는가? 왜 저 자물쇠를 잠그는가 하니까 얘는 어디서 온 애야? 얘 정신이 나갔지? 너 여기 어딘 줄 아냐? 모르지 나야 했더니 야 여기 그 무슨 안기부다. 너 알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 아팠었어요. 우리는 울었어요. 아니 나는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병원에 네. 가서 막 병원에 막 실려나가고 근데 이게 했어요. 우리가 7년 차이 두잖아요. 제가 12년도에 북한 사람이 왔는데 아니야. 예, 그 천왕성에서 왔어요. 얘기 들어보면 북한 사람이 아니야. 저희는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정말 잘생긴 안경 낀 분이 딱 오더니 당신들은 환영한다. 대한민국에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당신 환영합니다. 박수 치며 울었다는데 그러면서 또 여자들은 또 북한 여자들이 말살에 기다 대고 야 한국 사람들 억수로 잘생겼다 야 우리도 저렇게 좋은 사람 저렇게 멋있는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겠다 우리 막 그러고 나도 었어요 화났다니까 저 순간에 네. 막 아이씨 막 북한 남자들 옆에 있는데 뭐 오징어처럼 보였어. 맞았어. 남한 사람들 딱 보니까 같이 온 북한 사람들이 오징어 같더란데. 오징어. 미안해. 저는 그랬던데. 너무 잘생기셔서. 요게 이제 시기별로 조금씩 예, 저 우린 차이가 최근에- 좀 있네요. 진짜 아 옛날이야. 근데 제가 올 때도 주변에 사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그러게. 왜냐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치. 대한민국 비행장이 들어왔다는 자체는 내가 이제부터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성공한 그렇지. 거래요. 다들 좋아가지고 막 얼굴이 완전 환해가지고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찡그리면서 근데 외할아버지도 북한 남자시네. 고향이 북한이시네. 이렇게 섬세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가. 따라가 그냥 한두 마디로. 예, 좀 남자다우신 이제 브로커를 거기지. 할아버님이 그냥 가라안을 대주신 거네. 그러니까 보통 안기부나 하나원으로 가면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 몸이 나요. 행복한 왜냐하면 살쪄요. 맞아, 스트레스가 살쪄요. 싹 없어져가지고 이게 막 10kg씩 막 부르는 건 보통이거든요. 맞아, 살쪄요. 저는 그게 5kg 빠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까지 받았다니까요. 아니 할아버지는 그래서 언제 만나신 거예요? 이제 국정원에서 만났었어요. 할아버지가 1대1 면담 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욕할 수도 없고 그냥 캄캄한 거예요. 나는 뭐지 이러면서 막. 근데 할아버지 딱 아니, 보는 나는- 순간 느낌이 오던가요? 저희 할아버지 딱 저처럼 생겼어요. 그쪽에서도 지금의 바로 하선 씨는 알아보고 네, 그쪽에서도 너는 정말 많이 변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하선 씨가 야 너무 신기해. 어떻게 북에서 살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오기 전에 화선 씨와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멀북의 화선 씨는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인 거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잖아. 그때 그 세계관과 보는 각도, 그 생각하는 차원은 아니, 지금하고의 화선 씨랑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지. 북에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아침에 깨나면 그냥 풀두드러 장사하러 돌아다니고 뭐 해가 떴네 아침이네 뭐 이렇게. 자고 완전히 그 자본주의 지금 북한 보면요 애국 사회 때 살다가 고난의 걸쳐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살아난 사람하고 예. 배급이 뭔지 모르는 애들 있어. 맞아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얘네들 세계관하고 90년대죠. 배급 사회 걸쳤다가 고난의 했다가 그렇죠. 살아난 사람 세계관하고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급 사회를 못 걸치고 태어난 사람들의 세계관 같아 내가 볼 때. 예. 왠지 아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걸 모르고 살은 거야. 그 생각인데 지금은 막 투자도 하고 이래서 진짜 너무 그러니까 달라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죠? 주식 투자 뭐 그러게. 재테크.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아니, 순진한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이 그런 줄 화선 알고요. 씨한테 예. 이미 전부터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몰랐지. 그렇게 새까맣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런데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사에 예. 오니까 화선 씨한테 나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이거 받아들여지는데 나 이거 잘 되는데 그 여기 와 있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화선 씨는 스스로의 자신의 변한 모습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되새김하는 사례인 것 같아. 내가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좀 유명했어요. 형제들이 여섯이 있었잖아요. 형제들 중에 제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 이상하게 파는 걸 좋아했어요. 뭐 물건을 가져다가 싼 거 가져다가 장사하는 거. 네. 장사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오직 목적은 집이 못 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우리 집을 잘 살게 할 거다. 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청진에 나가도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장사를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청진에 가면 유리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포도 모양이 있는 유리단지 요만히 높은 거 있거든요. 뚜껑이 딱 있고. 여름에 김치랑 이거 완전 좋잖아요. 파란 근데 유리 이거 맞아 포도 있는 거. 그거 5원밖에 안 해요.
근데 강내가 그때 15원, 40원 할 때예요. 15원. 지금 몇 년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아까 대학교 때니까. 90년대. 몇 년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 장사를 못 하는데 나는 했다. 몇 년도가 상당히 중요해. 몇 년도? 90년대 후반. 그게 94년도, 5, 6년도쯤. 이제 성국 씨 우리하고는 우리는 그때 아니 이때부터 이런 장사를 했다면 대단하다. 되게 미안한데 되게 그 무분별하게 용감했어. 예? 그죠? 우둔한 게 범 잡는 거. 진짜 용감했어. 엄마한테 하선 씨가 있던 그 환경 맞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도 모르고 넘어왔잖아. 그때부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안전한 생활을 하고 생존이 안 되니까. 일단 그 단지 하나가 5원밖에 안 하는데 강의 10kg 받아요. 그러면 몇 배 불어나요? 30배, 가지고 30배. 그거 5개 동생이랑 같이 5개 가져와요. 한 번 갔다 오면. 그러면 우리 한 달 식량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 제가 그런 짓 하면서 그러니까 다녔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생겼다. 계급적 번성은 야 그냥 그 DNA는 물려간다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부자를 하는 거야.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아니 요새는 야 신기하네. 배고프니까. 요새는 시대 네. 예. 학교 때 끼진 옷 입고 다녔어요. 기복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자 저는 그렇게 못 안 했지. 다녔죠. 나 중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13살, 15살 때 저 이렇게 끼진 옷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 남자, 사춘기잖아요. 그때 딱. 아, 사춘기. 예민할 때죠. 남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신발도 귀여워 신고 다니고 너무 쪽팔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잘 사는 게 오늘 목적이었어요. 이 화녀를 다루니까 할 말인데 여기 와서 살면서 또 올 때 초심도 항상 되새기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지금 너 북한에 있다면 그 북한에 관련 뉴스랑 관련 자료들 올라오면서 보면 정말 거기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막 답답하죠. 우리 엄마는 진짜 답답해. 무슨 생각 뭐라고 하시냐면 하다가 감옥에 잡혔잖아요. 네. 딱 잡혔는데 아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뇌가 푸덕푸덕하는 게 보이더래요. 너무 매맞았어. 공안한데 중국은 북한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 북한 사람은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그냥 생긴 사람은 막 이러더래. 넘길 때 너무 밟아놔가지고 말을 이게 뇌가 푸덕푸덕하더래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이 고맙소요. 그래도 내가 펄떡거리는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이 이렇냐고 하니까 좀 시원하다고 좀 찬 느낌이 있다고 왜 옷 뒀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옷 찢어가지고 이렇게 매줬대요. 이렇게 매주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내 또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매주고 다 이렇게 매주고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엄마가 거기서 그랬지. 저쪽에서 아주 그냥 그 방에서도 애들 때리고 패고 막 빼돌아 먹고 하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여자였다는 게 여자 방에서 막 그런데 막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서는 그 중국 공안도라고 막 노래해주고 막 이러고 막 뭐 간지럽다 어쩐다 막 이런 말 하고 또 그러다가 들어와서는 또 애들 패고 이런 여자가 있었대요. 여자가 가서 이런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우리 엄마는 그 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았는데 그다음에 또 같이 며칠 있다가 이 여자가 어디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빠지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아메 고맙소 아메 막 우리 엄마 보고 그래서 이 가고 있던데 또 한 명은 문 열은 김에 그 다음에 와 지금 문 열어놨다가 도망 아이가 가겠어 우리 엄마 보고 근데 우리 조카가 있어 온 거예요. 얘 데리고 난 도망 못 간다고 가라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문 열어놓은 김에 남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조금 이따 다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대야 비룩이지. 근데 주모자가 안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다고 창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저기 산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 보면 알지 않나 딱 보니까 그 작업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쫓아오다가 그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똑똑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 사람 데리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왔대요.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가지고 가자고 돌아서 그냥 왔대. 근데 그거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야, 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그 정도로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근데 와야 되는데. 근데 성국 씨 그 어머니 특별 출연 한번 제가 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성국 씨가 말을 잘 안 전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나는 어머니가 나와서 무슨 이렇게
폭로를 하면 겁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거예요. 그 생각. 뭔가 두려운 게 있으니까. 뭔가 네. 힘들죠. 그게 아니라 아유 완전 그 뭐지 그 돌직구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실 성국 씨 어머니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여장부 같으신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거는 충청도 사투리로 개갈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나오셔가지고 돌직구 한번 퍽퍽 날려주시면. 그리고 뭐라면 마마보이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딱 죽는 것 같아요. 북한을 욕하면 니 어째 욕하니? 맞아. 엄마들은 그래. 아니 그냥 너의 북한 나쁜 거 맞는데 네. 좋은 것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 네. 어른들은 네 그래. 이미지 좀 생각해라. 막 이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니 실제로 북한의 땅이나 사람이나 그 북한 모든 사람들이 일궈놓은 모든 것들 문화, 음. 향수 다 얼마나 좋잖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혐오스럽게 이용하고 해서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를 유지해서 그래서 배불리는 쩡부레기들이 나쁜 놈 새끼들이지. 북한의 사람들 김정일도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 얼마나 순박하고 아직까지도 수령 중심, 당 중심에서 저렇게 얼마나 참 순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해서 딱 감동받지 않나? 그 다음에는 그럼 또 얼마나 충성? 아니 참 좋은 인민입니다 하고 뒤에 말이 있단데 인민들은 수령복이 있고 장군복이 있다고. 맞아요. 복 그러니까- 많이 받았네요. 저는. 우리 복 없는 데 와서 어떻게 해요?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난 109회인가 110회 때 제가 이산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탈북자들의 이 흩어진 가족의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은 다 소중하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6.25 때 이제 헤어진 이산 가족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시지만 탈북자들의 이 이산의 아픔,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와 베나TV 그리고 몰라수다 북한수다는 해방공간 그리고 6.25 동란 중에 흩어진 이산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북 생환 국군 포로들의 가족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그리고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미 돌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탈북 이후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모든 분들의 애끓는 심정을 심정적으로 응원하고 후원합니다. 댓글에 대한 답 저희는 소통을 중요하게 하는 베나TV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